이거 담당을 하는데 네네. 너무 오래 걸리네. 시간이 오래 네. 소요되느냐? 네네. 소요 이유. 네, 알겠고요. 요 스테이킹 자산에 대한 사용처는 저 뒤에 설명할 때 다 나오고요. 요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지 출금할 때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닌데 AI가 하는데 인공지능이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자, 우리가 해지 출금할 때만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자기 계정에 블록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다계정 의심 사례입니다. AI가 그런 일을 하는 도구예요. 나는 여러 개의 계정을 지금도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속여서, 회사의 눈을 속여서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을 하면서 이름도 다르게 하고 다른 방법을 쓰고 비밀번호도 다르게 하고 완벽하게 해냈다고 AI를 속였다고 회사를 속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몰라도요. AI는 우리 전체 수십만 명을 매일매일 관리 감독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정까지 같이 운영을 한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어떤 흔적? 자, 일단 비번도 같을 가능성이 많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암호화폐가 외부 지갑 주소에서 거래소 지갑에서 같은 주소로 들어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출금할 때도 동일 주소로 출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금 시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의 계정이 블록되어 있는데 왜 A라는 사람의 메일로 질의를 할까? 고객센터 자기 거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 메일 주소로 질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한두 가지가 그렇다고 해서 AI가 딱 걸어 잠그거나 아니면 해지 출금할 때 이건 다계정 의심 사례 뭐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에요. 한두 개 가지고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 행위를 했을 때 AI가 그때 알고리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다계정 의심 사례로 블록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블록을 걸게 되면 분명히 본인은 왜 내게 인출이 안 되느냐, 왜 체불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따지겠죠. 그러면 회사가 소명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회사가 안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주기 위해서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분 아니면 어떤 가족에 대해서 대신 계정을 관리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거래소 계정이 없거나 아니면 내 아들이나 나의 와이프 계정을 가지고 내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출금 위탁서라든가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면 회사는 이것은 대신 관리해 주는 거구나 라고 인정해서 다계정 의심에서 풀어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출을 못해요. 그 폰에 그 번호,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메일 계정을 쓰지 않고 핸드폰 계정을 쓰는 이유는 핸드폰은 전 세계가 똑같이 통신사에 자기의 신원증명이 들어가야 돼요. 핸드폰은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자기 거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통신사 확인서 본인 폰이라는 확인서 이걸 각자의 폰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제출을 못해요. 심지어 외국에는요 유심칩을 가지고 번호를 따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런 경우에 회사가 일일이 전화까지 다 합니다. 일일이 전화까지 다 해서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인증 번호를 보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계정을 철저히 막자라는 얘기예요. 다계정은 어떤 의미에서 안 좋은 거냐면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들이 다 유저를 모은다라고 얘기해요.
플랫폼 사업은 유저가 생명이니까. 근데 유저를 모은다고 해놓고서 다계정을 권장을 합니다. 골뱅이 계정으로, 이메일 계정으로. 골뱅이 계정은요, 이메일 계정은 수십 개, 수백 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유저를 모아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안 맞죠? 유저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수십 개, 수백 개의 계정을 갖고 있다면 그게 진짜 유저 수예요? 아니죠. 결국엔 뭐예요? 돈을 모으기 위한 거고 나갔던 돈을 다시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성 유저, 실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계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가져간다면 우리 전체의 이익을 또 회사의 이익을 어떠한 특정 사람이 그 사람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한테 분배가 돼야 될 것이 일부 소수한테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막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제휴를 해서 집어넣을 때 협상을 합니다. 모든 콘텐츠를 다 협상을 해요. 너네 이 플랫폼 들어올 때 얼마 내고 들어올래? 그렇다면은 이 콘텐츠가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다운로드가 되고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회사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약 100만 명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30만 다운로드 보장해 줄게. 니네 플랫폼 사용 수수료 얼마 내놔? 그리고 한번 다운로드 할 때마다 얼마 플랫폼으로 내놔. 이렇게 러닝 개런티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진성 유저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협상력과 소싱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아바타 계정, 유령 계정, 다계정, 움직이지 않는 계정 같으면은 100만 유저가 있으면 뭐예요? 계정만 있는 거지 유저가 없는 겁니다. 실제 사업의 영업이익과 매출로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계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크게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해제 출금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왜 AI, 사람이 아니라 AI가, 기계가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아니에요. AI가 딱 이게 다계정 의심 사례로서 해제 출금이 들어왔는데 AI가 딱 걸어서 빼버려요. 수동심사 대상으로. 여기서 수동심사 때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수동심사가 시작되면은 금방 끝나요. 수동심사 대기 시간이 걸리는 거죠. AI가 수동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AI는 이상 징후만 걸러내서 계정을 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이면 해지 출금 다 됩니다. 내부 거래라든가 특히 두 가지 이유, 내부 거래라든가 다계정 의심 사례 아니면 거의 일주일 안에 다 해지 출금 쉽게 나가요. 근데 지금 뭐 한 달이 다 됐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안 나오시는 분들은 수동심사 대기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그 수동심사에서 뭔가 소명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소명자료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은 또 바로 인출됩니다. 단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대기 시간이 이렇게 한 달가량 걸렸어요. 한 달가량 걸려서 수동심사를 해서 이거는 이제 이상이 있다, 아니면 환수 조치하고 내보내야 된다. 그랬을 때 나는 코인의 수량으로 인출 신청했더라도, 자기가 US 달러 개념으로 인출할 것이냐, 코인의 수량으로 인출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비트나 이더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치 보존을 위해서 US 달러로 해지 출금할 것이고, 인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수량으로 인출을 하실 거예요. 그럼 같은 1비트가 나오더라도 그 사이에 가치가 올라갔으면 가령 5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 경우에는 그 가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그 걸린 기간의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었느냐, 여러분들한테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부 거래라든가 또는 다계정 의심 사례로 AI가 걸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책으로 인해서 출금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 사이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출이라든가 해지 출금 때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소명하면은 해결은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회사가 의도적으로 돈을 늦게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아니니까 크게 예민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